네, 안녕하세요. 봉생철학관의 지호아빠입니다. 오늘도 그냥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국민은 누구를 믿고,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여당이니, 야당이니 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옵티머스 문제서부터 지금 뭐 거론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아직 이게 법적으로 뭐 어떠한 부분이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지금 뭐 매스컴에서만 보면 추미애 씨가 뭐 여당의 의원들만 그렇게 정말 이 여론에 흘리고 얘기들이 나온다. 그 와중에 또 야당의 의원도 뭐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참 씁쓸합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요.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아들 문제, 또 거짓말 논란, 그리고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은 부인과 장모 문제. 참 이게 누구보다도 정말 청렴하고 깨끗하고 누구보다도 그 자리에 가 있어야 정말 될 만한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요. 연일 시끄럽습니다. 연일. 뭔 놈의 나라가, 코딱지만한 나라가 전 세계의 강대국들이나 큰 영토를 가진 나라들에 비해서 5천만 인구 정도 되는 국가가 연일 이렇게 시끄러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봉생이. 우리가요 그런 게 있어요. 인사청문회 할 때 윤석열 지금 현 총장 아무 문제 없다. 아무 뭔가 흠결이 없다 라고 해놨는데 지금 와서 여당이 국회의원을 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 이 야당에서 얘기하는 건 그래요. 지금 현 정권의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윤석열 총장을 수사권 지휘까지 발동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냐, 강한 의구심을 내고 있습니다. 정말 연일 시끄럽습니다. 연일. 아니, 입장이 달라지면 생각도 달라지고 취하는 스탠스도 달라지는 겁니까? 그렇게 윤 총장을 정의의 사도냐, 칼잡이냐, 그렇게 추켜 세우더니 이제는 수사권 지휘까지 발동하면서 지금 뭐 국민들 데리고 장난을 치는 것도 아니고 참 답답하고 정말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봉생이 보기에. 이게 참, 네, 문제가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윤석열 총장을 응원한 사람은 뭐 화환이 40개씩이나 도착을 했다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참 정말, 네, 어이가 없습니다. 봉생 입장에서는. 그냥 윤석열 총장은 검사로서 그냥 여구 야구 그동안에 보여줬던 대로 하면 되는데, 제가 윤석열 총장 검찰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갈 수 있다. 그리고 검찰총장까지 될 수 있다. 이것도 제가 추론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가지 말어라. 안 가는 게 좋다. 가지 않는 것이 낫다. 이게 뭡니까 지금? 뭐 식물총장이니 손발이 다 잘려갖고 있다는 둥, 마누라, 장모, 사람이다 보니 약해지는 부분도 있겠죠. 약해지는 부분도. 가장으로서 참 정말 이렇게 보면 지금 오늘 청문회장 그 어떤 내용이 나왔었나라고 이렇게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김진태 의원님이 정말 지금 뭐 하는 것이냐, 몇 개월 뒤면 피의자로 전환이 될 사람을 만나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뭐 그때 피의자로 전환이 될 줄도 몰랐고 뭐 고소가 들어올지도 몰랐고 뭐 이렇게 지금 얘기는 하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다들 들어오셨네요. 우리가요, 뒷골목 시선 잡배라든지 뭐 깡패라, 정말 아니 뭐 야쿠자라든지 마피아라든지 뭐 이런 이 조직끼리도 싸움을 하면요, 그 사람들은 금기가 있어요. 가족들은 건들지 않는, 가족들만큼은 손대지 않는, 그 가족들을 손대게 되면 정말 그때 그 순간에는 정말 뭐 누구 말 말따나 비속어로 양아치가 되고 깡패가 되는 거겠죠. 지금 이 윤석열 총장의 가족들 문제가 나오는 걸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깝다. 그렇게 칭송하고 그렇게 정의의 사도처럼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검찰총장 임명까지 된 사람이 이제는 그 가족들 문제들까지 불거져서 올라오고요. 지금 우리는 이 2020년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되시고 난 뒤부터 이 정치 현실, 이 정치 생태계, 이해 집단, 이념과 신념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생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이런 시선 작배들도 그러지 않는데 아킬레스 건인 거겠죠. 여러 가지로 참 우려스럽고 걱정됩니다. 네. 참 어떻게 이 짧은 순간에 이런 무수히 많은 이런 일들이 다 터져 올라오는지, 제가 정말 네, 역대 정부를 놓고 봐도요, 이런 정부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이런 사건 사고가 이렇게 많은. 저는요, 윤석열 총장이 이쯤 돼서 물러나서 더 강골, 더 정말 밀어붙일 수 있는 후배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나와주는 것도 괜찮다. 누울 자리를 보고 자리를 뽑고 들어간가 나감을 보고 행하라고 했습니다. 제가요, 이런 꼬라지 날 줄 알았어요. 제가 윤석열 검찰 이 총장을 작년서부터 재작년서부터 이렇게 감정을 해놨습니다. 뭐 그리고 나서 국민들 좀 힘내라, 그리고 이분을 좀 뭐 많이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 같아서 정말 좀 잘 견뎌내라 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요, 본인이 좀 빠지는 것이 맞다. 후배 검사들을 믿고
좀 강하게 좀 밀어붙일 수 있는, 본인만 강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만 정의로운 게 아니고 헌법 수호를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시는 윤석열 총장은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제가 재작년에 감정해놓은 것처럼 중앙지검으로 갈 수 있다 하지만 가지 마라. 그렇게 끝이 아름답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감정을 해놨습니다. 총장 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중간에 기대도 있었고, 중간에 희망도 걸었었고, 또 지금도 응원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그걸 믿으시는 거겠죠. 여구 야구 다 강하게 수사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각인이 된 부분은 있겠죠. 하지만 이쯤 되면 추미애 역시도 물러나야 되고요. 윤석열 총장도 물러나야 됩니다. 추미애는요, 제가 왜 그 자리를 좀 오래 버티고 있어라, 끝까지 버텨라 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담을 주고요, 색안경을 끼게 보게 만들잖아요. 벌써 일처리 하나하나 하는 것서부터. 사즉생 생즉사라. 맞습니다. 내일 나와서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모르겠지만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타이밍을 봐서 결단을 내려주는 게 좋다. 그리고 그럴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봉생이 보기에는. 여기에 뭔 윤석열 검찰총장이 칼을 뽑니 어쩌느니 개소리 떠드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봉생이 봤을 때는. 내년에 옮기는 괜찮습니다. 차라리 내년에 옮기가. 근데 이쯤 되면 본인이 빠져주고 더 정말 더 강하게 더 수사할 수 있는 후배들한테 양보를 하고 부담을 덜어주고 내려오는 것도 맞다. 상황 따라서 입장이 달라지는 정말 여당에 있는 사람들 참, 이 금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정치라는 것도 모든 걸 좀 품을 수 있는 금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보이질 않습니다. 이 정치판에는. 참 안타깝죠? 제가 참 이래서 김진태 의원님이 당대표라도 좀 한번 해보고 목소리라도 한번 내보고 한번 강하게 밀어붙일 거 밀어붙이고 한 거 하실 거 한 거 하시고 한번 강하게 한번 좀 해보시고 내려왔으면 이렇게 좀 열불까지 터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참 다 똑같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끼리끼리 똑같다. 그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봉생이 가지 말라고 했으면 가지 말았어야지. 본인이 선택한 길을. 그래서 더 미련을 못 버리고 못 내려오는 수도 있어요. 네. 내일 한번 기계를 어떻게 펼치는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 기계를.
참 저는요 김진태 의원님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오로지 하나만 보고 가시는 그 모습은 제가 배워야 되겠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정말 그 노력에 비해서 표가 너무 많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참 애쓰시고 고생하셨는데요. 부활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대안은 반기문 총장님 아니면 힘듭니다. 누가 나와도 어떻게 해서든지 영입을 하셔야 된다. 사활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시간 지나 보면 봉생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실 겁니다. 아셔야 되고요. 몰라도 돼요. 다른 사람들 제 방송 보시는 분들만 알아도 돼요. 저는 그거면 족합니다. 그거면 만족하고 나를 한 사람이라도 알아봐주는 사람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주고 나라는 사람을 알아봐주는 분들이 계시면 됩니다. 저는 단 한 사람이라도 저 사람 참 비범한 사람이었구나. 저 사람 참 영민하고 참 다른 건 몰라도 사주 보는 거에는 참 나름 일가견이 있던 사람이구나 라고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제 방송을 들으시면 오래 들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허투루 안 들으실 거예요. 뭐 김경수 문제서부터 여당 문제서부터 어제 방송에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허투루 듣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반기문 총장님이 대통령이 되시고 김진태 의원님이 법무부 장관이 되시고 차기 대권을 바라보시는 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가장 유익한 길이다. 공생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빌어드렸으면 됐지 뭘 또 자꾸 빌어드리란 얘기예요. 문제가 한두 가지였습니까? 그동안에 걸고 넘어져 갖고 끝까지 투쟁하고 쓰러질 때까지 해야지. 이게 문제가 한두 가지였습니까? 지금? 아마 지금 여당 야당이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슈를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쟁점으로 쟁전으로 끌고 왔겠죠. 아니 제가 봉생이 운기가 안 좋다 흉하다 이래서 뭐 다 여태까지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가장 큰 이슈가 조국서부터라고 쳐도 이거 기회를 한번 이렇게 못 살리나? 그게 왜 그러겠어요? 왜? 지금 현재 수뇌부에 있는 사람들 운기가 안 좋다라고 제가 방송 중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호영이나 김종인 이런 사람들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 머리 아픕니다. 정말. 참 저도요 희망적인 얘기를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대권은 우리 야당에서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년 부산, 서울 다 야당에서 잡습니다. 이렇게 방송하면 금방 구독자도 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구독료 입금해 주시는 분들도 많겠죠. 하지만 뭐 어차피 인연 따라 만난 사람들, 인연 따라 흩어지고, 모래로 싼 성은 흐트러지고 다 밝혀질 텐데요, 뭐. 제가 한번 다른 사람들 감정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내년 총선, 내년 그 시장, 보궐선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추론해 놨는지.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추론들을 하는지. 저는 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운기라는 건 시시때때로 변하고 변화무쌍하게 변해가는 거기 때문에 봉생이 해야 될 책무는 그 운기를, 변하는 운기를 그때그때 방송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일 윤석열 총장이 나와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보고 저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감정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역사 속에 자신들의 가오와 실수와 잘못을 덮기에, 감추기에 급급할 수도 있는 거죠. 어제 누가 그래요? 뭐 김성태인가 누가 3년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부터 3년 동안 계획이 됐었던 일이다. 준비가 됐었던 일이다. 어제 댓글 써주시면서 탄핵을 준비를 했었던 부분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셔요. 그거는 훗날 다 밝혀질 겁니다. 지금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봉생이 말씀드리는 건. 훗날 다 밝혀지겠죠. 봉생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무슨 칼을 뽑아요? 칼을 뽑기는 지금 이 시국에. 수족이 지금 다 잘려나간 상황이고 식물 총장이고 지금 참 그렇게 사주감정하면서 어그로 끄는 사람들 보면 참 정말 참 진짜 재밌습니다. 정말. 네. 듣기 좋은 소리 이제 듣게 해주고 시불렁 거리고 이제 후원 계좌 띄워놓고 후원 받으려는 거겠죠. 그러면 거기에 와 칼 뽑겠다, 와 금방 바뀌겠다, 와 이거 금방 윤석열 총장이 금방 뭘 하면 뒤집어지겠다, 와 이러고 후원 계좌 돈 또 막 넣어주겠죠. 넣어줄 수도 있겠죠. 그거 바라고 그런 식으로 방송을 하는 거겠죠. 해도 너무하네요. 나라뉴스 보기 싫어요. 참 일단은 금기시하는 행동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가지고 참 봉생이 느끼기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윤석열 총장을 좋아하던 싫어하던 간에